자, 이 문제 보게 되면 이제 할푼이를 것도 계산하는 거야. 할푼이 계산하는 거. 그러게 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425의 1할 오픈이 얼마이냐 물어보게 되면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죠? 425에다가 1할 오픈을 물어보고 있어. 그럼 1할 오픈은 0. 얘가 할이거든. 그러니까 1할 오픈 이렇게 얘가 할푼리가 돼. 그래서 얘는 425의 1할 오픈은 뭐냐 그러면 425 곱하기 0.15 하면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 말이지. 얘 같은 경우에는 2400에 7푼 1이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얘는 곱하기 매랄 7푼 1이죠. 몇 푼? 몇 리가 된다는 거지. 그때 할푼 리거든요. 그럼 얘를 곱해서 나온 게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답을 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이율 계산할 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이율 이걸 꼭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우리는 NCS를 하잖아. NCS 수의 감각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택지를 꼭 먼저 보는 게 중요한데 선택지를 봤더니 숫자의 배열이 달라. 근데 소수점이 첫째 한자고 한 자리고 얘는 두 자리잖아. 얘는 세 자리죠. 그런 것처럼 소수점만 달라. 그러면 처음부터 얘는 계산한다는 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소수점을 보기 때문에 얘는 1할 오픈이잖아. 1할 오픈이면 얘는 끝에 자리에서 하나 두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답도 여기서 끝에 하나 두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두 자리 나오는 얘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이 3번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뭔가 곱하기라는 게 아니라 끝에 몇 개의 자리가 되냐 뭐 그런 거 한번 정답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봐봐. 얘는 2400에 7푼 1이가 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일단 이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우리가 끝에 1의 자리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위에 문제를 봐봐. 얘 같은 경우에는 끝에 1의 자리가 뭐냐 그러면은 5, 25가 되잖아. 끝에 자리가 5야 5. 근데 얘는 다 5기 때문에 보는 게 의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얘를 봐봐. 얘는 끝에 자리는 말이야 2 곱하기 4일 거 아니야. 2, 4, 8이야. 그럼 3은 정답이 아니겠죠. 3은 정답이 아니겠죠. 최소한 2개는 지워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주의 정답이 뭐냐를 물어봤더니 나머지 주의 정답 찾을 때는 말이죠. 소수점 다른 게 있으니까 소수점 빨리 보는 거야. 빨리 보게 되면 얘는 7푼 1이잖아. 7푼 1이. 7푼 1은 얘잖아. 얘란 말이야. 그럼 얘는 끝에 자리 소수점이 하나, 둘, 세 자리죠. 세 자리. 그럼 자, 얘를 기준으로 끝에 자리 세 자리는 하나, 둘, 세 자리는 여기 찍히게 되면 그럼 얘는 결국 끝에 한 자리만 되는 거죠. 끝에 한 자리 있는 건 얘밖에 없어. 그럼 정답이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소수점을 계산하는 부분이죠. 소수점 관련된 문제를 학생들이 너무나 뭐 소수점 두 자리에 다 구해서 힘들게 말하는 학생도 있지만 진짜 다 구하지 않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NCS는 감각 관련 부분이고 이 수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소수점 계산하는 감각 관련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행 이율 구할 때 특히 이런 문제 잘 나온다. 그러니까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까지 정리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볼게. 자, 우리가 아까 보지 않았던 문제 중에 이제 요 형태 문제가 있거든요. 요 문제가 있어. 뭔가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어떤 정수를 800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래. 근데 그 수에 3을 곱한 다음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형태의 문제는 말이죠. 이 형태의 문제는 어떤 수에 3을 곱하고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본다 했었을 때는 일단 얘를 뭔가 미지수로 문제를 풀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류의 문제는 일단 항상 수를 계산하지 않고 풀 수 있는 가장 대표적 방법은 대입이잖아. 대입. 대입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근데 대입을 할 땐 말이죠. 무조건 아무 숫자 대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대한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한 수를 대입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간단한 수.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수를 800으로 나눈다면 나머지가 3이래. 이 수, 즉 8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가장 간단한 수를 대입해서 푸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80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가장 간단한 수는 뭐가 있죠? 803. 자, 803을 800으로 나눠. 그쵸? 그러면은 목은 1이고 나머지는 3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3인 수가 맞잖아. 맞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 803은 가장 간단한 수가 아니야. 그럼 가장 간단한 수가 뭡니까? 800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3이 되는 가장 간단한 수는 3이죠. 3. 그래서 3을 800으로 나누면 목은 0이고 나머지가 3이 되죠. 이게 더 간단하잖아. 3을 대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3을 대입하게 되면 3을 대입하면 이 수에다가 3을 곱하고 3을 곱하면 9겠죠? 3을 곱하면 9가 되고 이를 4로 나누랍니다. 그럼 얘를 4로 나누게 되면 그러면 목은 2고 나머지는 1이 되잖아. 그렇죠? 나머지 1이니까 정답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것처럼 가장 간단한 수를 대입하는 것도 또한 NCS적으로 중요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다치형사는 누가 못해? 누구나 합니다. 누구나 하는데 시간을 조금이라도 세이브할 수 있는 감각적인 부분을 알린다고 하게 되면은 이걸 두세 문장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문항당 거의 한 30초 세이브할 수 있거든요.
두세 문제라고 하더라도 100초 이상 세이브할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NCS의 점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은 NCS의 수에 대한 감각적인 부분 한번 잘 정리해 보도록 하시고, 물론 이런 걸 대입하는 어려운 문제는 우리 NCS 기술에서 보겠지만,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건 결국 가장 원리가 되는 그거는 우리가 강의한 이런 NCS의 원리에 관련된 그 강의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 버릴 게 아무것도 없죠.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